자, 오늘 시간에는 부동산학 개론 중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합니다.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반드시 반복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선행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자,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이라고 그래요. 자, 지역 분석은 항상 지역을 먼저 둘러본다 이겁니다. 위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인근 지역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은 위치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위치에 대한 평가는 임장 활동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부동성의 근거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평가를 할 때는 그 지역의 위치를 먼저 분석하는 지역 분석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별 분석은 그 대상 물건의 내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내부, 대상 물건의 내부를 분석하는 걸 개별 분석이라고 그래요. 개별성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분석은 먼저 위치를 둘러보고 나서 건물 내부를 둘러본다.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지역 분석은 당연히 위치를 보기 때문에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겁니다. 자,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을 판단합니다. 대략 얼마 나오겠다는 가격 수준을 판단한다. 지역 분석에서 구체적 가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역 분석에서는 가격 수준만 판단한다는 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장. 자, 지역 분석에서 구체적 가격이 판정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지역 분석에서는 위치를 먼저 보기 때문에 평균적 가격 수준을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위치가 좋으면 지역 분석에서는 적합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자, 적합의 원칙을 판정하는 겁니다. 적합의 원칙 지역 분석에서 나옵니다.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은 위치가 그 대상 부동산의 위치, 지리적 요건이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어디 분석에서 나온다? 지역 분석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역 분석하면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자, 외부성의 원칙 또는 적합의 원칙. 이 적합의 원칙이 아주 잘 나오죠. 자, 개별 분석에서 적합의 원칙 나오면 안 돼요. 지역 분석에서 적합의 원칙. 위치가 좋다 그러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좋은, 위치가 적합하다. 지역 분석에서는 적합의 원칙 를 판정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자, 지역 분석하면 가격 수준을 판단하는 거고, 다음에 적합의 원칙을 판정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직접 임장 활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부동성의 근거를 둔다 또는 인접성의 근거를 둔다. 전체적 광역적인 분석입니다. 위치를 전체적으로 둘러봐야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전체적 광역적 분석이다. 경제적 감가를 합니다. 위치가 별로 안 좋으면 경제적 감가를 합니다. 경제적 감가라는 것은 시장성에 대한 어떤 경제성에 대한 감가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위치가 안 좋다. 지역 분석이 근거로 해서 감가를 할 때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로 가야 된다. 경제적 감가를 한다.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근거가 된다. 자, 지역 분석 다시 한번 반복하면 지역 분석은 위치를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선행 분석이다. 그리고 표준적인 이용을 판정한다. 가격 수준만을 판정한다. 그리고 위치가 좋으면 적합의 원칙이라고 그런다. 외부성의 원칙, 그 다음에 부동성, 인접성의 근거로 지역 분석을 한다. 자, 지역 분석은 전체적 광역적인 분석을 한다. 지역 분석은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를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나서 개별 분석을 합니다. 자, 개별 분석은 건물 내부를 분석하는 거죠. 건물 내부를 분석하기 때문에 후행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자, 후행 분석은 당연히 건물 내부를 분석하니까 건물의 설계나 설비가 잘 돼 있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자, 대지와 건물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체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근거가 된다. 체유효 이용의 판정 개별 분석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별 분석하고 나서 구체적 가격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 분석에서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그렇게 나와죠. 개별 분석에서 구체적 가격 판정한다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 분석은 밸런스, 설계와 균형이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자, 개별 분석에서는 균형의 원칙, 지역 분석에서는 적합의 원칙, 요 반드시 말을 바꾸니까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지역 분석에서는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개별 분석에서는 균형의 원칙.
자, 개별 분석은 건물 내부의 밸런스,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의 원칙, 개별 분석. 지역 분석에서는 위치가 중요하다. 위치가 적합하다. 적합의 원칙.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 근거로 합니다.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개별 분석은 기여의 원칙 또는 균형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자, 기여의 원칙도 맞아요. 하지만 균형의 원칙을 주로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개별 분석은 당연히 부동산마다 다 내부가 틀리죠. 그래서 개별성의 근거로 한다. 부분적, 국지적인 근거로 합니다. 부분적, 국지적인 분석을 하죠. 개별 분석은 물리적, 기능적 감가를 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별로 안 좋고 설계와 설비가 안 좋다. 그러면 개별 분석은 물리적, 기능적 감가를 한다. 지역 분석에서는 경제적 감가를 하지만 개별 분석에서는 물리적, 기능적 감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분석은 개별 공시지가의 근거가 된다. 자, 이렇게 반드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지역 분석 가장 중요한 거 가격 수준만 판단한다. 그러면 적합의 원칙이다. 부동성, 인접성의 근거로 한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를 합니다.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서 건물 내부를 분석한다.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근거가 된다. 구체적 가격이 판정이 된다. 균형의 원칙이다. 야, 개별 분석에서는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개별성의 근거를 두고 부분적, 국지적으로 분석하면서 별로 균형이 안 좋다. 설계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물리적, 기능적 감가를 한다고 가야 됩니다. 개별 분석은 물리적, 기능적 감가, 지역 분석은 경제적 감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 분석부터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이라 그럽니다. 자,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의 근거죠. 부동성 또는 지역성의 근거를 둡니다. 자, 개별 분석보다 반드시 선행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개별 분석이 행해진다. 이렇게 가야 되죠.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 속하며 어떤 지역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가를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 그럽니다. 위치를 분석한다 그러죠. 자,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인근 지역은 반드시 그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개만 존재하지만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특성이 유사하면 이 유사 지역은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 자, 대상 부동산의 평균적, 표준적인 가격 수준을 판단하는 거지. 지역 분석에서 구체적 가격 수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역 분석에서는 구체적 가격이라는 말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자, 표준적, 평균적 가격 수준만 판정한다.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 상태를 파악하고 대상 부동산의 상호 관계를 밝혀줍니다. 자, 지역 분석은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지역 분석의 필요성은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와 고정성으로 가격은 지역성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위치를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지역 분석의 필요성은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부동성이다 이거죠. 가격은 지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근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인근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근린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 반드시 지역 요인이 공유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은 생략할 수 있죠. 그죠? 왜? 인근지역이니까.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요인의 비교 과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요인의 비교 과정은 절대 생략하면 안 되죠. 개별성은 건물마다 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개별적인 요인의 비교 과정은 생략할 수 없다. 인근지역에서도. 하지만 지역 요인은 생략할 수 있죠.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니까. 자,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자, 대상 부동산의 상호 대체, 경쟁의 관계 있고 동일한 가격 수준을 보입니다. 자,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갖죠. 인근지역이니까. 자, 인근지역에 의해 판정된 표준적인 사용은 당연히 최유효 사용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에 가격 수준은 성숙기의 최고도에 이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는, 건물의 생애 주기는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의 가격 수준이 최고조에 오르는
기간을 성숙기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쇠퇴기, 그 다음에 천이기, 그 다음에 악하기, 이렇게 건물 생애 주기가 나뉜다.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하기, 이렇게 건물의 생애 주기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인근지역의 범위는 고정적,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유동적, 가변적입니다. 왜냐? 감정평가사마다 그 범위를 축소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은 고정적,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표준적인 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합리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두 종류 이상의 용도 지역이 혼재하는 지역도 인근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합리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면 두 종류 이상의 용도 지역이 혼재하는 지역도 인근 지역이 될 수가 있다. 도시계획상의 용도 지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어떤 도시계획상의 용도 지역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연연하지 않고 그 지역이 혼재할 수도 있다. 그래도 인근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 인근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려워질 수가 있죠. 또 인근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면 사례 자료 구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지나치게 범위가 좁으니까. 자, 사례 자료의 신뢰성은 그 대신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인근지역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인근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 수준이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인근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면 사례 자료 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사료 자료의 신뢰성은 높아진다. 자, 인근지역의 범위는 고정적인,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가변적인 성질을 갖는다. 인근지역의 설명입니다. 다음은 유사지역입니다. 자, 유사지역이란 것은 대상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는 지역을 말합니다. 당연히 동일 수급권 내에는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자, 인근지역과 상호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이야겠죠. 유사지역이어도. 자, 지역적인 거리의 원군과 관계없이 인근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인근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다. 바로 옆에 있을 필요가 없죠.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이지만 반드시 인근지역의 옆에 있을 필요는 없다.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다. 인근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지만 용도적, 기능적인 특성과 가격 형성률이 유사하면 유사지역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인근지역 내 사료 자료가 없으면 유사지역의 사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유사지역은 인근지역에 속하지 않는 대상을 선택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요인의 비교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역적인 요인의 비교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히 지역적인 요인의 비교 과정은 생략할 수 없고 개별적인 요인의 비교 과정도 생략할 수 없죠. 그래서 유사지역에서 대상 물건을 평가를 할 때는 지역적인 요인의 비교 과정도 생략할 수 없고 개별적인 요인의 비교 과정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에서 평가할 때는 지역적인 요인의 비교 과정은 생략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요인은 여전히 생략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개별적인 요인의 비교 과정은 생략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개별적인 요인은 생략하면 안 돼요. 자, 지역적인 요인은 인근 지역에서는 생략할 수 있지만 유사 지역에서는 지역적인 요인도 생략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는 지역에서 그 대상 물건을 평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적인 요인이 공유되는 지역을 경제적 가치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이죠. 경제적 가치를 형성하는 지역적인 요인을 공유하는 것이 인근 지역이고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동일 수급권은 광역적인 지역, 체원방권을 말합니다. 자,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반드시 포함해야겠죠. 인근지역을 포함하고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이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입니다.
자,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격 형성에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합니다. 동일 수급권은 광역적인 가장 넓은 지역까지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거지역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주로 설정합니다. 통근이 가능한 지역,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 자, 후보지와 이행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용도가 전환된 후에 동일 수급권의 범위로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는 아직 공사가 전환 중인,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 그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후보지와 이행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용도 전환 후에 동일 수급권의 범위로 평가하는 게 좋다.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 수급권은 전환 후에 용도 지역의 동일 수급권과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반드시 용도 전환 후에 동일 수급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일 수급권은 용도 전환 후에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용도 전환 중에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용도 전환 후에 용도 지역의 동일 수급권과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동일 수급권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감정평가할 수 있는 체온방권의 범위다.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권역이다. 체온방권, 동일 수급권이라 그럽니다. 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동일 수급권 내에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게 지역 분석의 특성입니다. 자,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으로서 균형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최주요 유형의 판단의 근거지요. 그래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등의 재반 요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격 형성의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이를 구체로 구체적인 가격이 나와야 개별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하면 구체적 가격, 균형의 원칙, 물리적 감가, 요거 반드시 세 개를 생각해야 됩니다.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국지적, 미시적인 작업이 개별 분석, 건물 내부를 보는 게 개별 분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개별 분석하면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에는 구체적 가격을 산정해야 되죠. 그리고 균형의 원칙이 돼야 되고, 개별 원칙에서 밸런스가 균형이 안 맞으면 물리적, 기능적 감가를 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강의를 마쳤습니다.